진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 우리가 방배나 대치나 잠실이나 이런 데보다도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재개발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핫하기도 하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요. 이 분야를 정리하고자 대한민국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가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한남 뉴타운을 갑자기 정리해 주신다고요? 안 그래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빠숑의 세상 다싸기 채널에 지금 거의 몇 년째 그렇죠. 항상 매월 한 번씩 더 출연하면서 이슈들을 짚어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결국은 부동산 어디 이게 정말 관심 많을 텐데 지금도 사람들이 한남 뉴타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남 뉴타운 드디어 최근에 이제 1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구역별로 좋은 소식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 한번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잡아보았습니다. 재개발 넘버원 한남 뉴타운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이 어마어마하게 핫해요. 핫한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바로 2025년도 3월 19일자로 토호제를 풀었다 재지정을 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2025년도 2월 달에 토호제 해제 관련해서도 영상 올렸었고요. 재지정 관련해서도 우리 빠숑의 세상 답사기에서 영상 올렸었는데 그러면서 딱 얘기 나오는 게, 토호제를 이번에 재지정할 때 강남 3구랑 용산구 세트로 권역을 싹 지정했잖아요. 아니, 용산구는 가만히 있었는데 토호제도 아니었고 한남 뉴타운은 갑자기 재정이니까 지금 그냥 지정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이죠, 진짜.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영상 찍었었을 때 다른 데들 풍선 효과 생길 거다. 뭐 마포, 성동, 광진, 강동, 동작 이런 데로 퍼질 거고, 실제로 3월 달에 재지정하면서 가격 쫙 올라가거든요. 최근에 잠실 빠르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잠실 30억대로 다시 주저앉았는데 이 가격이면 다시 잠실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그렇죠. 잠실과 잠실과 마포, 성동 격차가 한 10억 넘게 나다가 지금 다시 5억 격차로 줄어드니까 이 돈이면 잠실하면서 다시금 잠실 거래가 되고 있고, 이미 뭐 서초, 강남 거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남 뉴타운 얘기 나오는데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 얘기 나오냐? 여기 과로가 있습니다. 과로. 아파트만 재지정이에요. 빌라나 오피스텔은 사실 요즘 부동산 분위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아파트 갭 투자하지 마! 하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호재를 받는 곳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토호재를 거나마나 일단은 반포 압구정 신고가 계속 속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상급지대역 등 상급지역대로 가고, 여기 강남 용산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서 한남 뉴타운 다시 보니까 참고로 한남 뉴타운이 있는 한남동, 도광동, 동빙고동 이런 데들을 뭐 당연한 얘기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아파트만이잖아요. 근데 한남 뉴타운은 아파트도 있긴 한데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고 대부분은 단독, 다세대, 다가구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죠. 비아파트다 보니까 한남 뉴타운은 토호제를 피했습니까? 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여기 3월달 기사죠. 용산 한강뷰에 토호제도 피한 한남 뉴타운 프리미엄만 15억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죠. 지금 매물도 많지 않고요. 가격대 막 올라가고 있고, 그게 우리 3월 19일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온 거 보면 우리 아파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토호제로 싹 지정을 했었지만 일단 구별을 해야 돼요. 원래부터 토호제였던 곳들, 압구정이나 성수나 아니면 이번에 하다못해 한남 1구역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될 거거든요. 이거는 구역을 지정해서 한 거는
이거는 그냥 그 지역 모두 다 토호제로 싹지정 걸립니다. 네. 그래서 뭐 빌라를 거래하든 뭘 하든 간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권역으로 지금 이번에 강남 3구랑 용산구를 퉁 쳐서 지정한 곳들. 그렇죠. 여기는 한남 뉴타운이 아니거든요. 그냥 용산구 하면서 지정해 버린 거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아파트만 지정이 걸린 거라서 네. 비아파트를 거래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빌라 매물들 거래할 때는 토호제 안 받아도 상관없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명 누군가 얘기할 건데 입주권도 토호제 이거 뭔가요? 라고 하는 거는 네네. 이때 검토 기사가 떴는데 이제 하기로 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네. 나중에 후순을 해드릴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뉴타운 토호제가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했을 때 한남뉴타운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이 영상으로 한남뉴타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남뉴타운이 어디 있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한남뉴타운이 어디냐? 뭐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남뉴타운. 뭐 자, 서울의 한남동. 한가운데. 네. 그렇죠. 용산 한남동인데 이 입지를 보게 되면 너무나도 완벽해요. 우리가 한남동을 보는 이유가 주변이 다 비쌉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남동 했었을 때 네. 진짜 비싼 한남동은 여기 이태원역 위쪽에 있는 회장님들이 있는 워너비 지역들, 한남동 단독주택들. 네. 워낙 좋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한남동이지만 여기는 보면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저는 임장하지 말란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임장하면 사기 싫어져. 그러네요. 그러네요. 임장하면 이 동네 찌글찌글한 이 동네가 뭐가 개발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입지를 보면 그냥 지도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입지다. 바로 용산에서도 서쪽으로 보게 되면 동부이촌동. 네. 북쪽으로는 진짜 재벌 회장님들이 있는 곳. 한남동.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나인원 한남이 있거나 나인원 한남도의 유엔빌리지 이런 식으로 네네. 있고 옥수동도 뭐 후광 효과를 받고 있고 그럼요. 네. 그러고 맞은편을 보니까 반포, 잠원, 압구정 그렇지. 이러니까 야. 주변이 다 비싼데 나만 싸. 그런데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은 열악하죠. 네. 열악한데 그 열악한 곳을 개발하는 곳이 바로 재개발. 여기서도 광역으로 인프라까지 싹 바꾸겠다가 뉴타운이기 때문에 네. 한남 재정비 촉진 구역이 바로 한남 뉴타운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남 네. 뉴타운은 매매 금액이 이제 어지간해서는 30억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고 있으면 30평대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30평대 가는 매물들이. 예. 추가 분담금 안 내도 돼?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남 뉴타운에 매물금이 30억이라 해도 전세 보증금이 해봤자 1, 2억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냥 거의 생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하면 아무리 못해 현금 28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부자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간혹 꼬마 빌딩 하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꼬마 빌딩은 건물 가격이 무슨 60억이래 70억이래 이래도 풀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그쵸. LTV 60% 70% 80%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렇죠. 근데 현금이 28억 필요한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건 진짜 부자지. 찐부자지, 찐부자. 그리고 내가 실거주도 못해. 여기는 너 어떻게 여길 거주할 거야? 전세 1, 2억 빼고서 내가 맞아, 들어갈 맞아.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투자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진짜 네. 현금 많이 필요한 거고 물론 대출은 받습니다. 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물론 매매금액 30억이라 해도 대출이 잘 나와야 7, 8억 정도 나와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10억 나오는 매물들도 있긴 한데 나와도 DSR에 걸립니다. 우리 DSR 소득 때문에 걸려서 보통 대출 그렇게까지 나와도 못 받고요. 현금이 현실적으로 대출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20억 중반은 조금 생각하셔야 잘해야 대출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20억 초반. 네. 그래도 대출 적당히 받는다 해도 20억 중반은 있어야 한남뉴타운에 노려볼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퉁 쳐서 그냥 2지구를 가든 2구역을 가든 3구역을 가든 4구역을 가든 5구역을 가든 일단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 물론 여기서 2구역은 조금 싸긴 하다. 그렇죠. 좀 뒤쪽에 있으니까.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항상 비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네. 최상급지 라인 가는 곳 중에서는 쌉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지금 압구정이 네. 엄청나게 핫해요. 제일 핫하죠. 네. 어저께 105억 찍었다고. 맞아요. 압구정에서도 지금 현재 신현대가 네. 시공사 선정이 빠르면 이번 가을에 할 거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6월 달에 그 시공사 입찰 공고가 뜬다고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신사동에 DH 갤러리 만들어졌는데 저도 여기 강연 몇 번 갔는데 네. 반응이 좋아서 5월 달에 또 나와달라 해서 네. 가는데 이때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신현대 조합원들이더라고요. 오, 그렇죠. 지금 일단 이 구역이 제일 먼저니까. 네. 네네. 신현대 조합원들 오면서 지금 막 쭉 이제 압구정 재건축 관련된 얘기들 현대가 아무래도 압구정에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그럼요. 뭐 일단 압구정 현대인데. 그럼요. 압구정 현대인데 다른 데는 아니고 당연히 현대를 붙여야죠. 그러니까 네네. 현대건설은 무조건 사수로 가다 보니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압구정 분들도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자식 고민들. 나는 이미 압구정 조합원이야. 그치. 나는 압구정 조합원이고 맞다. 뭐 구현대든 신현대든 어우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아 우리가 뭐 아무리 구현대 그래도 신현대는 신현대대로 수업도 빠르고 네. 그리고 우리 그 단일 단지니까 그쵸. 통합 잘 되고 현대백화점 붙어 있고 백화점을 끼고 있어요. 네. 백푸마야 백푸마. 그리고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지금 현대가 검토하는 게 지금 압구정 백화점 현대백화점도 지금 지금 이참에 공사하는 김에 리뉴얼을 고민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너무 옛날 아파트, 옛날 백화점이잖아. 네. 더 현대 서울 이런 데 가면은 정말 트렌드하잖아.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압구정 지금 현대 쪽에서 지금 또 여기 레미안에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만의 차별화를 또 그래도 현대라고 잡은 물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들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현대백화점이랑 고민하면서 또 지하로 뚫어가지고 그렇죠. 예. 지하철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해서 반포 들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반포 소유자, 압구정 소유자들은 너무 부럽잖아요. 너무 부럽고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이분들이 나는 조합원이야. 근데 우리 애들도 반포 압구정 사주고 싶은데 그치. 현금이 네. 50억 넘게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50억 현금이 있냐 없냐도 문제지만 이거 자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순간 세금을 다 내야 되잖아. 정확합니다. 설령 50억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게 젊은 애들이 저걸 어떻게 벌어? 부모가 자녀한테 네. 결국은 사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만 세금은 투명하게 그렇죠. 증여세 내줄 거 다 내줘야 되는데 야 세금이 우리 30억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최고세율 50% 구간 들어가거든요. 야 이거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를 떠나기가 정말 싫은데 네. 근데 자금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죠. 저 젊은 친구들을 자금 준비 만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사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한남과 성수다. 아. 반포 압구정 못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반포 압구정을 못 가도 이에 준하는 곳이 어딜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있는 분들끼리 모이잖아요. 네. 애들한테 나 뭐 해줬어라고 했을 때 꿀리지 않을 만한 곳이 어딜까? 내가 우리 애한테 한남 사줬어, 성수 사줬어는 좀 그래도 내가 애한테 이 정도 해줬어라고 말하기에 당당하다는 거지. 네. 그래서 오히려 20억대로 봤을 때 실제로 연령대가 지금 이제 자녀 학군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남 성수보다도 내 거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은 잠실 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장 학군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한남 성수도 한참 뒤에 개발 다 되면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 특히 지금 반포 압구정에서 이제 자란 자녀들은 어쨌든 뭐 주변 학군이 아니라 이분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래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애한테 뭐 하나 해준다 했었을 때 입지적으로 보면 한남 성수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기서도 애가 조금 어리면 네. 성수도 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애가 대학생이라고 해서 빠른 거 아닙니다.
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면 대학생이라 해도 지금 한남 4구역, 5구역 이런 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도 한 8년에서 10년 보거든요. 그렇죠. 예, 입주까지 하려면. 그럼 지금 애가 예. 대학생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10년 뒤면 이제 결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성수는 사실 더 걸리죠. 네. 그러니까 한남을 좀 애들한테 많이 사준다더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해서 일반적인 건 아닌데 진짜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봤을 때 우리가 방배나 대치나 잠실이나 이런 데보다도 한남 성수를 먼저 본다더라. 네. 그러니까 자녀한테 많이 사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보면 아 진짜 찐부자들이 왜 여기로 오는구나. 왜냐면 한남동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 한남동 사주자라고 간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입지적인 부분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자 4월달 기사죠. 시장 불안 그런 거 없어요. 신고가 행진 속출하면서 자 압구정도 신고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한남동 자체도 한남들 야 175억 나인원 한남 158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남동이라고 하면 이태원역 위쪽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태원역 위쪽이 비싸요. 여기에서 이태원역 위쪽에 단독주택 얘기하지만 이미 여기도 가격대가 남다르기 때문에 밑에 쪽도 정비만 하면 장난 네. 아닐 거다. 그리고 아까 뭐 구역별로도 차이가 없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이게 2구역 같은 경우는 한강뷰도 안 되고 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구역이 좀 저렴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잉? 나인원 한남은 한강뷰가 돼가지고 비싼가요? 건폐율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나인원 한남은 겉에서 보면 네. 무슨 군사시설 같아. 네. 그렇죠. 되게 딱딱해요. 근데 사실 성냥갑 아파트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예. 그게 일조나 채광이나 그게 정형화된 판상형 구조 만드는 데는 남들이 겉에서 볼 때는 뭐라 할지 몰라도 실제 사는 사람은 제일 쾌적한 게 판상형 성냥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자체가 일단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얘기 해드립니다. 그러면 네. 한남동에 대한 입지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네. 본격적으로 한남 뉴타운에 대한 구역별 현황 한번 네.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남 뉴타운은 2, 3, 4, 5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한남 1구역이 드디어 편입이 됐습니다. 야. 2025년 3월 달에 신속통합기획으로 드디어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촬영 준비하면서 위원장님한테 전화했거든요. 네. 세대수 몇 세대 정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지금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뭐 930세대 어쩌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아직 정비계획 안도 안 나왔고 네. 여기에 층수가 몇 층이 되냐에 따라서 용적률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선 1000세대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뭐 대단지다.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데들 속도를 보게 되면 3구역이 제일 빠르고요. 제일 빠르죠. 한남 3구역 세대수도 단일 규모로 제일 큰 5,800세대. 그렇죠. 아마 재개발 중에서는 제일 크지 않아요? 맞아요. 단일 구역으로는 제일 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재건축은 물론 둔촌주공처럼 더 큰 데도 있지만 있으니까 거의 뭐. 예. 근데 여기 재개발 중에서는 단일 구역은 제일 크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체감할 수 있는 게 1기 시범뉴타운 중에서 네. 왕십리 뉴타운이 있어요. 네네. 왕십 뉴타운이 왕십 1, 2, 3구역 다 합치면 5,600세대 대단지인데 뭐 텐지랑 센터스 다 합친 거. 맞아요. 예. 그런 그것보다도 3구역이 더 커요. 아. 진짜 어마어마한 사이즈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한남 2구역이 그 다음으로 속도가 빨라서 11월 달에 관리처분 총회했고 지금 9월에서 10월 정도의 인가 예정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모두 2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네,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2주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남 4구역이 시공사 선정됐고 한남 네. 5구역은 이제 시공사 선정될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다 합치면 1만 세대예요. 1만 세대. 오. 그러니까
그냥 미니 신도시죠, 미니 신도시. 그렇죠. 그래서 한남 뉴타운 동네가 어쩌고 하는 거는 지금이 그런 거지, 재개발이 다 완료되게 되면 그냥 그 동네가 싹 바뀐다. 그것도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이 싹 바뀌기 때문에 네네. 여기 학군 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곳이다 라고 얘기해드리고요. 네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드리자면 우리 일단 한남 1구역 정말 좋은 소식 드디어 한남 1구역 신속통합기획 선정 2025년도 3월 1일자 해가지고 이태원동에 있는 한남 1구역이 신통기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제 정비구역 이제 지정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얘기하다 보면 뭐 일단은 희망사항으로 보게 되면 앞에 1차적으로 됐었던 곳들은 진짜 3년에서 4년씩도 올렸거든요. 네. 1차 신통기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앞서서 1편에서도 네. 영상 찍어 올렸지만 오 시장님께서 네. 각성하고 열심히 지원해주지 않을까 네. 기대해보는 것도 있고, 또 앞에서 또 시행착오도 있었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3년에서 4년이 아니라 한 1, 2년 만에 진짜 해주기를 응원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합설립도 동의율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갈 거고, 다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였다. 그렇겠죠. 신통기획이니까. 미리 말씀드리자면 신통기획 토호제 묶인 거기 때문에 후설할 아파트 신통기획이랑 다릅니다. 여기는 네. 빌라고 단독이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다른 재개발 지역들은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는 안 받아도 돼요. 네. 아파트가 아니니까. 근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투기거래 지구거든요. 네. 용산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기거래 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이 걸려요. 그렇죠. 입주권 상태에서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전매금지라고 써놨긴 했지만 차라리 전매금지면 낫기라도 해요. 전매금지는 토호제처럼 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가 취득을 못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전매를 막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은 가능해요. 근데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돼요. 그렇지. 즉 현금 청산자가 되거든요. 네. 그건 좀 웃기긴 해요. 아니 청산자가 될 거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지. 여기서 이게 얼마인데 프리미엄이. 그러면 프리미엄을 우리가 15억씩 내고 막 20억씩 내고 샀는데 청산당하면 이게 뭐야?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러니까 막 날라가. 토지나 건축물 그 권리가가 낮은 거 있잖아. 거의 뚜껑 이런 것들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청산받으면.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식이라서 차라리 거래를 막으면 모르겠는데 네. 거래를 아예 막으면 사유재건 침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지위양도 금지를 해버리면 이게 더 이게 건 진짜 참 뭐같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10년 대표적 10년 보유 5년 거주. 네. 를 맞춘 1세대 1주택자인데 참고로 재개발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안 됩니다. 네. 진짜 1세대 1주택자만 돼요. 네네네.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현금 청산 당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이거 사고 터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매금지 걸리기 전에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럼 반대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나서에 전매금지가 걸렸겠죠? 그렇죠. 그래도 10년 보유 5년 거주 이거 1세대 1주택자 요건 잘 따져가지고 거래를 하셔야 된다. 나중에 청산당하면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네. 솔직히 프리미엄이 15억 20억씩 날라가면 네. 책임지라고 소송을 걸어도 네. 부동산이 도망갑니다. 그렇죠. 프리미엄은 뭐 어떻게 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형태로. 사실상 거의 개인 파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일단 입증 책임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요. 그렇죠. 입증 책임을 해도 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결국은 맞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한남 3구역도 관리처분 때 한 200명 넘게 현금 청산 당했거든요. 그래서 물딱지들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거래할 때 잘 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 네네. 강조해 드리고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